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요번에 3,800제 2학년 교재로 수업을 맡게 된 신지윤 강사라고 합니다. 여기 첫 번째 화면에다가 아예 띄워놨는데 제 수업은 주 2회 월금반, 화목반 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는 수업이고요. 앞서서 설명해 주셨던 천일문 죄송해요. 성문 기초하고 다르게 제 교재에는 아예 학년이 이렇게 딱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보셨을 때 2학년만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문법은 학년하고 다르게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기초로가 되어 있느냐를 생각하시고 교재를 선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문기초 수업을 이미 수강을 했거나 아니면 3,800제 1학년 정도의 레벨이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이다 하면은 이 수업을 좀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설명회에서 준비한 목차는요, 첫 번째로 제 수업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제 수업의 목표랑 수강 대상, 그 다음이 저희 강의 계획서, 그 다음으로 제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수업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리고 오늘 설명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의 목표는요, 첫 번째는 문법 용어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제 수업이 이제 아무래도 그래도 중학교 2학년, 1학년 정도의 대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좀 기틀을 제대로 닦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이 문법 용어를 제대로 정리할 수 있게 수업 시간 안에 정확하게 설명하고 암기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한 건데, 이건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문법 공부를 하면서도 계속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문법책이 처음 딱 펴보시면 목차가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각 챕터별로 시제 챕터면 그 안에 현재 시제, 과거 시제, 현재 완료 시제 이런 식으로 각각 정리가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사실은 그거를 일일이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현재 시제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뭔지를 옆에다 써내려가는 백지 테스트 같은 걸 해보면 참 좋은데, 제가 그거를 수업 시간 동안에 테스트로 진행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목차 정리를 좀 잘 할 수 있게 하는 기틀을 닦는 게 이 1번하고 2번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적용 파트인데, 먼저 밑에 거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교재에 보시면 3,800제는 이론의 바로 밑에 프랙티스라고 해서 문제풀이를 바로 할 수 있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하고 아이들이 바로바로 그 문제를 풀면서 좀 적용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숙제를 풀어오고 나면 제가 3번에 오답의 근거 찾기 연습이라고 적어놨는데,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 이제 채점을 하면 동그라미 치고 하다 보면 희열을 느껴요. 그럼 다 맞은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정말로 알고 푼 거일 수도 있지만 감으로 푼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오답의 근거, 만약에 틀린 문제가 있다 하면 정확하게 어느 파트에서 뭐 때문에 틀린 건지를 좀 짚어주는 그런 풀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수강 대상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앞에 설명을 해주셨던 성문기초나 3,800제 중1 난이도의 문제집을 풀어본 학생, 근데 그 중에서도 정답률은 그래도 한 70%를 넘는 정도가 되는 학생이 듣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수일치를 아는 학생이어야 해요. 근데 이게 말로가 아니라 머리로 아는 학생이어야 해요. 아이들한테 그는 영어 공부하는 것을 진짜 좋아한다를 한번 써봐 라고 하면 he like studying English 막 이렇게 해요. 그럼 he가 주어인데 likes가 아니라 like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likes까지 썼다? 그럼 너 거기에서 부정문 만들어봐 하면 he don't like 이렇게 하면은 2학년치 따라오기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수일치가 어느 정도 되는 학생이 듣는 게 이 수업을 정확하게 제대로 가져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수업을 들을 때 문제집은 어느 정도 맞추는데 문법적으로 근거가 왜 틀렸는지 혹은 이 문제는 왜 이렇게 풀어야 하는지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하는 친구가 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 강의 계획서예요. 이 챕터가 총 17개가 있는데 저희가 12회차 수업이고, 그리고 저는 한 수업당 한 챕터씩만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빠지는 챕터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라는 파트 5가지가 빠집니다. 제가 이 수업을 이제 기획을 할 때에는 아까 첫 장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내신 대비 문법 수업이라고 적어놨었거든요. 저의 목표는 아이들이 중학교 때 내신에서 문법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사실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제화되지 않는, 좀 문제화 덜 되는 챕터들은 빠지게 됐고, 그리고 제가 이전에는 시제하고 조동사를 묶어서도 수업을 해보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수업이 너무 빠르고 그러면 이제 받아들이는 게 좀 아무래도 덜 받아들이게 되고, 숙제량도 많아지니까 숙제도 엉망으로 해오고 그런 점들이 생겨서 한 번에 딱 한 챕터만 집중해서 가르치는 걸로 이렇게 목차를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제 수업의 진행 방식은 이제 몇 분당 어떻게 나가는지를 정리해봤는데 총 180분이에요. 근데 처음에 이 20분이 좀 많다고 생각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파트가 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시간에 대한 숙제 해설을 반드시 처음 오자마자 시작을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질문을 진짜 많이 해요. 제가 이 특강을 정말 여러 번 해봤는데 이 수업 시간이 20분 이상 넘어갈 때도 많았어요. 애들이 문제를 제대로 못 풀다 보니까 와서 무조건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선생님한테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리뷰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리뷰 테스트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하는 파트를 암기했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기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는 정도의 테스트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테스트도 기출문제가 있다 보니까 정답을 확인하면서 바로 해설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문법 수업 들어가 보면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잠깐 쉬었다가 문법 수업을 2파트로 나눠서 정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10분간 랩업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그날 막 힘들게 수업 듣고 그냥 바로 가버리면 뭐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주는 시간을 가지고 수업이 180분 동안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2가지 파트로 나눠서 첫 번째가 필수 암기 표현 테스트, 두 번째가 기출문제 풀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화면에 띄워져 놓은 거는 지금 투부정사만 목적어로 쓰는 동사, 동명사만 목적어로 쓰는 동사, 완전 빈출 문제죠. 이거를 아이들이 진짜 외워놨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유형의 테스트들이 필수 암기 표현 테스트예요. 이건 확실하게 암기될 때까지 다 해서 보내게 되고요. 이게 이제 대치동 기출문제 객관식 테스트라고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는데 이 근처에서 제가 오늘 만약에 시제 파트를 수업을 나갔어요. 그러면 시제 파트 근처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다 긁어온 다음에 빈출되는 유형들만 골라서 아이들한테 딱 줄 거예요. 그러면 사실 15분 안에 암기 테스트도 봐야 되고 기출문제 풀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촉박해서 한 8문제까지는 줘봤던 것 같아요. 8, 9문제 정도. 그럼 그 안에 이제 못 푸는 친구들도 있고 푸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래도 이 특강에 와서 난이도나 유형 같은 것들이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이건 무조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관식도 물론 제공을 합니다. 여기 좀 뒤에 가려져 있긴 한데 이게 대명중학교 2021년 기출문제예요. 이런 유형이 요즘 여기저기 학교에서 많이 나와서 이런 유형을 꼭 보여주는데 문제를 주고 나서 뭐 여기에서 틀린 문장을 골라서 번호도 적고 이걸 올바르게 고쳐서 쓰기까지도 해야 되고 이런 유형을 아이들이 직접 해봐야 어떤 게 자기가 풀 수 있는 거고 어느 파트가 제대로 적용이 안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문제를 꼭 같이 한번 수업 시간에 풀고 풀이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이들을 관리하는 방식을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숙제는 이 챕터별로 맨 끝에 부분에 중간 기말고사 대비 문제라고 있어요. 아이들한테 프랙티스는 수업 시간에 저랑 같이 풀기 때문에 웬만하면 숙제는 이 부분만 딱 제공을 해요. 앞에서부터 다 풀어와라 라고 하면 아이들이 특히 화목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숙제하는 걸 너무 버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정도로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반드시 집에서 리뷰 테스트를 준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꼭 확보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숙제의 경우에는 문제만 풀고 딱 오는 게 아니라 집에서 채점도 하고 오답 수정도 하고 오답 고친 걸 재채점한 다음에 2번 틀린 문제를 이제 가져와서 질문하라고 하죠. 이게 다 지켜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최대한 아이들한테 숙제하는 방식은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별로 다 상이하지만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씩은 숙제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저는
학원에 아이들을 보내시는 이유는 아이들을 관리해달라고 보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특강 같은 경우에는 또 온라인 수업은 사실은 지향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보내셔야 하는 경우 숙제는 반드시 수업 시작 전에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야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뷰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1차로 시험을 응시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중에서 필수 암기 표현 이 테스트, 집에서 공부한 걸 그대로 다 보여줄 수 있는 이 테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거에 대한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패스시켜줍니다. 근데 페일되면 반드시 나와서 전부 다 암기해서 가야 되고요. 이제 재시험하는 방법은 암기 테스트는 암기한 걸로 확인할 수밖에 없지만 기출문제의 경우는 아이들이 답을 그냥 막 외우거든요. 근데 그건 저도 너무 안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해서 반드시 오답이 있을 경우 문법적인 근거를 찾아서 명시해라 라는 방식으로 재시험을 보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수업 시 1차나 재시험 모두 사진으로 저한테 찍어서 인증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저희 수업이 월금반, 화목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월화나 목금반 교차 수강 당연히 가능하고요. 매 수업마다 결과 문자는 전송해 드릴 거예요. 그날 뭐 나갔는지, 숙제 어느 정도로 해왔는지, 시험 점수는 뭔지, 그리고 다음 숙제 링크 이렇게 보내드릴 거고 아무래도 단기간 안에 끝내야 하는 특강이다 보니까 아이들의 학습 의욕도 어느 정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3회씩이나 연달아 결석을 했거나 숙제를 안 해왔다 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학생도 의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결과를 내기 힘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상시나웃 제도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특강 설명이었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